자, 오늘 리스 차량 사용 시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 중에서 리스를 이용하지 않은 분들은 리스에 대해서 약간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렌트카 비슷한데 리스는요, 사용자가 있죠. 사용자. 원래 자동차는 차량 소유주, 차량 소유자 또는 차를 등록하는 차량 등록이 누구 명의로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리스는 내가 만약에 1억짜리 벤츠를 샀어요. 벤츠 뭐 E클래스가 됐든 뭘 샀어요. 그러면 차량 등록증장의 소유자나 등록자가 리스사 명의로 돼 있습니다. 리스사. 뭐 현대캐피탈이 됐던, 하나캐피탈이 됐던, 동부캐피탈이 됐던, BM파이낸셜, 벤츠파이낸셜, 포르쉐파이낸셜, 폭스바겐 파이낸셜 등등해서 리스사 명의로 차량 소유자가 돼 있고, 리스사하고의 계약서에 그 리스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노은규, 나로 딱 되는 거야. 아니면 법인회사 이름으로 되겠죠. 그래서 리스 차량들은 차를 사면 등록증에는 캐피탈이나 리스 개설 파이낸셜 이름이 차량 소유자로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 차를 이제 사게 되면 리스가 유예 리스도 있을 거예요. 유예 리스. 근데 유예 리스는 대부분 다 별로 쓰지는 않고, 이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 개념으로 쓰는데, 금융 리스는 일반 할부랑 비슷해요. 보증금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금융 리스는 말 그대로 명의를 리스사 명의로 해놓고 할부처럼 그냥 일정 금액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그 금액만 리스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부나 똑같아요. 근데 리스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 명의는 캐피탈이나 파이낸셜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내가 1억짜리 차를 사는데 3천만 원만 금융 리스를 쓰겠다. 그러면 일반 차처럼 3천만 원만 할부를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1,000만 원만 쓰겠다 이런 식으로. 단 명의는 캐피탈이나 파이낸셜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금융 리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운용 리스는 좀 달라요. 차량을 사용하고 반납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게 되는데, 운용 리스가 매달 내는 뭐 리스 요금이 만약에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간다. 그러면 15만 원의 부가세를 법인회사가 됐던 개인 사업자가 됐던 세금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회사의 지출, 너무 지출이 적어. 수익은 많은데 지출이 적어. 그럼 거기에 따라서 수익에 따른 법인세라든가 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회계 사무실에서 세무사가 지출을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으니까 리스 차량도 하나 이용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출이 얼마가 났고 거기서 이득분이 얼마야. 근데 회사가 쓴 돈은 별로 없어. 매출은 많아. 그러면 수익이 많은 걸로 잡히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운용 리스로 차를 하나 뽑아서 한 달에 한 200~300만 원을 리스 요금을 내면 그게 지출로 잡히니까, 그리고 거기서 매달 내는 리스 요금의 부가세를 또 환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리스를 쓰라고 하는데, 너무 비싼 차나 고가의 스포츠카나 이런 것들은 또 제약이 걸립니다. 그래서 운용 리스를 대부분 법인회사들이 운용 리스를 한두 대씩 쓰고 있죠. 저희 노보스 인더스트리도 운용 리스를 현재 한 대 제 차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용 리스는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잔존 가치와 보증금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보증금은 뭐고 잔존 가치는 뭐지라고 했는데, 자, 보증금은 말 그대로 내가 차를 살 때 내는 선수금과 같은 개념이에요. 선수금. 자, 이제 끝까지 들으면 이해가 편하게 되면 쉽게 됩니다. 잔존 가치는 뭐냐? 운용 리스는 리스사에서 이 차를 내가 사용하게끔 금융 파이낸셜을 일으키는데, 리스가 끝나고 났을 때 이 차를 리스사가 다시 가져가기도 해요. 렌트카처럼. 그러니까 금융 리스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할부랑 비슷한데, 운용 리스는 일반적인 할부 플러스 렌트카와 같은 개념이 섞여 있어요. 렌트카도 렌트 기간이 끝나면 차량 반납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운용 리스를 쓰게 되면 리스가 끝나면 차를 반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를 반납할 때 내가 차를 막 신나게 썼어.
그리고 차가 완전히 개떡이 됐어. 근데 반납을 하겠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걸려요. 1년에 몇 킬로 사용, 무사고 기준, 뭐 이런 제약 조건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리스를 3년을 쓸 것이냐, 4년을 쓸 것이냐, 5년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차의 잔존 가치라는 걸 정합니다. 자, 보통 48개월로 해서 운용 리스를 쓴다라고 하면 4년 뒤에 이 차의 잔존 가치를 보통의 리스사들은 30%를 인정을 합니다. 4년 뒤에 1억짜리 차가 차값을 3천만 원 이상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잔존 가치를 30%를 딱 정해놓고, 자, 그러면 4년 뒤 리스가 끝났을 때 이 차의 값어치를 30%를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운용 리스를 개설을 하는데 30%의 보증금, 차량 가격 1억짜리를 내가 운용 리스를 쓴다라고 하면 30% 보증금 3천만 원을 걸어요. 자, 그리고 리스사에서 이 차의 잔존 가치를 4년 뒤에 30%를 인정을 하겠대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차를 살 때 보증금 30% 3천만 원을 넣고 리스사에서 잔존 가치를 4년 뒤에 3천만 원을 인정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1억짜리 차를 사면서 3천만 원의 보증금을 걸었으니까 이제 7천만 원에 대해서 4년 동안 리스료, 할부료를 내야 되겠죠. 거기에 뭐가 붙냐? 7천만 원의 금융사, 파이낸셜, 캐피탈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빌려준 거나 다름없으니 이자를 붙이겠죠. 리스사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내가 아니니까 나한테 자동차세가 나오질 않습니다. 나한테 자동차세가 나오질 않으니까 자동차세도 리스 요금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처음에 등취득세도 내가 일반적으로 차를 사면 등록세, 취득세를 구청에 내가 내야 되지만 이거는 리스사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리스사가 내야 되니까 이 비용도 리스 요금에 포함이 돼요. 그럼 7천만 원의 이자에 등취득세에 자동차세가 포함돼서 48개월 할부로 내가 나눠서 내는 거예요. 자, 48개월이 끝났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48개월이 끝났어, 내가. 자, 그러면 내가 1억짜리 차를 3천만 원의 보증금을 걸고 잔존 가치가 30%였으니까 자, 48개월이 끝났어요. 내가 48개월을 다 리스료를 다 냈단 말이야. 48개월이 끝났어. 끝났음. 자, 그러면 이제 차량을 내가 갖고 갈 것이냐, 차량을 반납할 것이냐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차는 지금 리스회사 차잖아요. 리스회사가 차량의 소유자고 나는 리스 프로그램의 사용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증금을 걸었고 1억짜리 차였는데 보증금을 걸었고 7천만 원이라는 나머지 차값을 48개월 동안 이자를 보태서 다 냈어요. 할부금을, 리스 요금을. 자, 그러면 차값에 대한 모든 금융비용을 내가 다 지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량을 인수하겠다. 그러면은 현재는 캐피탈이나 아니면은 파이낸셜 소속으로 차가 돼 있는데 내가 이전비를 내고 내 명의로 차를 이전하면 이제 이 차는 제 차가 됩니다. 왜냐? 나는 이미 최초의 보증금을 걸었고 1억에서 3천만 원을 걸었고 나머지 7천만 원에서 금융회사 니네가 먹어야 되는 이자를 포함해서 48개월 동안 다 부었으니까 이 차는 제 차죠. 돈은 제가 낸 거예요. 단 4년 동안은 소유주가 캐피탈이었지만 내가 이제 이전 등록비를 그 당시에 4년이 지난 중고차 값에 과표에 준하는 이전비를 내고 내 명의로 이전하면 내 차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차량 인수라고 합니다. 자, 근데 나는 4년이 끝났는데 이 차를 내 차로 인수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차를 반납하면 돼요. 차를 반납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최초에 냈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내가 최초에 냈던 보증금을. 근데 다른 경우가 있어요. 내가 최초에 리스를 개설할 때 이 차가 특별한 차야. 중고차 값이 되게 잘 나와. 그리고 내가 주행거리를 되게 짧게 탈 거야. 그래서 잔존 가치가 40%인 경우가 있어요. 이 차의 잔존 가치가 40%래. 잔존 가치가 내가 낸 보증금보다 높을 때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보증금을 2천만 원만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차량을 인수할 때
잔존 가치보다 내가 걸어놓은 보증금이 적으면 내가 차량을 인수할 때 잔존 가치 대비 모자르는 1,000만 원을 인수할 때 내야 돼요. 모자른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차량을 내가 인수할 때. 근데 차량을 반납할 때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차량을 반납할 때는 그냥 내 보증금은 그냥 무조건 받으면 돼요. 왜냐면 잔존 가치가 40이든 50이든 20이든 얘네 차잖아. 지네 차 명의로 돼 있고 내가 차를 주는 거니까 거기 리스사에서 걸었던 조건 1년에 몇 킬로 무사고 여기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차량을 반납할 때는 잔존 가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차량을 갖고 올 때는 보증금이 더 높냐 보증금이 더 낮냐에 따라서 내가 차를 갖고 오면서 돈을 받아올 수도, 보증금이 만약에 40%야 그러면 잔존 가치는 30이면 내가 차량을 갖고 올 때 보증금 30대 잔존 가치 30은 퉁퉁 치고 40이 10%가 많으면 내가 1,000만 원을 다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차량을 갖고 오게 되면. 그리고 내가 차량을 반납하게 되면 무조건 보증금은 다 돌려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를 살 때 보증금을 넣고 나머지를 할부를 냈는데 끝나고 나서 차를 내가 갖는 게 아니고 차를 반납하는 거니까 보증금은 내가 다 돌려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옆으로 넘어가면 재밌습니다. 요즘에 리스사에서 어떤 꼼수를 쓰냐면 제가 봤을 때는 리스사가 그러는 것 같진 않은데 리스사에서는 금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네가 캐피탈이나 파이낸셜이 손실이 나지 않게끔 금융 파이낸셜 구조를 좀 복잡하고 지들이 유리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런 방송 오늘 왜 하냐면 최근에 저한테 2대의 차가 왔어요. 자, 리스 이 상환 스케줄 풉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차량을 반납하러 갔어요. 반납하러 갔더니 이렇게 딱 차량 반납 평가 확인서. 그리고 반납을 하면서 자기네들 정비 공장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비 내역을 뽑고 그 다음에 유련동, 장안동 이런 중고차 딜러, 중고차 매매 상사에 가서 성능 검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거를 딱 차주한테 들이민 거예요. 딱 들이밀면서 당신이 차를 반납하게 되면 얼마를 돌려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리스사에서 안내를 해주는데 자, 벤츠 S560하고 X540i가 저번 주 목요일 저번 주 수요일 날 저한테 왔습니다. 차가. 차주분들이 왜 차를 갖고 왔냐면 노사장 아니 내가 리스를 썼는데 말이야. 자, 리스가 끝났어. 내가 끝나서 차를 반납하러 갔더니 얘네가 내 차를 어디에 끌고 가서 검사를 받더래. 그 검사를 받더니 뭐 어디에 뭐 문콕이 있고 어디에 돌방이 있고 휠이 어디가 기스가 났고 뭐 해서 이거 수리비 얼마 이로 인해서 감가 얼마 그 다음에 엔진 오일 누유가 있으니까 이거 수리비 얼마 그래가지고 X5 같은 경우는 차량의 잔존 가치가 한 4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4천만 원 4,500만 원 4천만 원인데 수리비를 감가비 빼고 이 차를 반납하면 상품화를 하는데 필요한 수리비가 900만 원이래요. 그런다고 돌려줘야 될 돈 4천 얼마에서 900만 원을 까겠다는 거예요. 수리비를 900만 원을 까고 감가 비용이 얼마 있는데 이거는 감가가 안 되게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자분께서는 수리비 4천만 원, 보증금 4,500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4,500만 원 돌려받을 거에서 수리비를 900만 원을 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수리비를 900을 깐대요. 그랬더니 앞범버에 돌방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옆범버에 살짝 실기스가 하나 있고 오른쪽 왼쪽 뒷바퀴에 휠기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조수석 뒷문짝도 문콕이 좀 심하게 난 문콕이 하나 있었고 트렁크 쪽이 누가 주먹으로 때렸는지 근데 잘 안 보여. 자세히 보면 살짝 패였는데 기수도 안 났어. 그리고 엔진 오일의 잠바 커버 쪽에서 헤드 커버 위쪽에 플라스틱 커버 쪽에서 테두리에 약간 오일 누유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3년 4년 지난 차에 그 정도 누유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갖고 수리비를 900을 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주가 열받아서 차를 나한테 갖고 온 거예요. 노 사장, 내가 다시는 리스 안 쓸 건데 내가 억울해서 여기 왔다. 노 사장이 이런 거 잘 아니까. 아니 이거를 이 수리비가 자기가 아무리 차를 몰라도 그렇지. 돌빵 몇 개랑 기스 하나랑 휠 기스 하나랑 엔진 오일에 누유 조금 있다고 이걸 수리비를 900을 까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다시는 리스는 안 쓸 거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리를 해야 돼서 반납을 해야 된다면 이 900만 원을 노 사장이 버는 게 낫지. 왜 거기에다 내가 900만 원을 주냐. 이거 900만 원 주고 노 사장이 수리해줘 이러는 거였어. 내가 사장님 어차피 외부 도색은 제가 못해요. 이거는 외주를 보내서 덴트 가게 가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덴트 가게 갔더니 다른 거는 비용이 얼마 안 하는데 뒷트렁크가 살짝 눌린 거는 그건 좀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거기서 다 외부 도색이 한 3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도색 안 해도 돼. 그냥 돌빵이에요. 돌빵. 해야 된대. 근데 그래서 외부 도색 3판에 트렁크 눌린 것까지 수리하는데 110만 원이 나왔어요. BMW X5가. 그리고 휠이 좀 많이 까졌어요. 뒤에 게. 그래서 그거 하는데 20 몇만 원인가 28만 원인가 해서 140 정도를 주고 내가 외부에서 수리를 다 했어요. 새 차가 됐어요. 그리고 엔진 오일 누유는 제가 잠바 카바를 새 거로 교체하고 오일 교환하고 뭐 하는 데까지 다 해서 90만 원을 제가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차는 230만 원 정도 주고 수리가 끝난 거죠. 거기서는 900만 원이 수리비가 나왔는데 제가 230만 원을 주고 받고 수리를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차는 정상적으로 반납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몰랐으면 차주가 이런 걸 몰랐으면 내가 리스차를 반납하고 받아야 될 4,500 중에 900만 원을 떼이고 받을 뻔한 거예요. 근데 차주가 현명하게 빠른 판단하고 나 그러면 내가 바깥에서 수리해갖고 다시 갖고 올게. 그래서 외부에서 수리를 다 해서 차를 반납을 한 거죠.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이제 오늘까지 여기 서 있는 이 차가 문제가 돼. 이 차가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 나는 야 진짜 사기도 이렇게 처먹는구나. 애새끼들이 이렇게 야가 빠졌구나라는데 여러분들 이거 리스를 운용 리스를 사용하는 분들한테 꼭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분이 오너분이 이분은 열이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회사의 직원분께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노 사장님 저희 대표님이 이빠이 지금 꼭지가 도셨습니다. 리스차를 반납하러 갔다 쌍욕을 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노 사장님이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내가 아니, 나는 차 정비하는 사람인데 내가 리스사랑 리스 사용자랑 생긴 분쟁을 내가 무슨 수로 중재를 합니까? 그때 아니 노 사장님은 잘 알 거래. 그래서 이제 차주한테 전화가 오고 뭐하고 해서 내가 먼저 이제 리스 상한 스케줄표 확인하고 뭐하고 해서 차도 다시 빼자. 근데 차를 빼는 과정에서 자 차가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진짜 웃겨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자 리스 사용자가 S560을 48개월짜리 운용 리스를 썼는데 이분은 보증금이 제가 봤을 때 49점 몇인가 51% 아마도 50% 잡고 보증금을 50%를 걸었어요. 법인 앞으로 샀는데 그리고 잔존 가치는 보증금보다 낮은 30%가 걸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48개월을 썼으니까 잔존 가치를 많이 잡을 수가 없겠죠. 자, 근데 리스가 최초 개시일이 2020년 5월 29일 날 리스를 개설을 했고 리스가 끝나는 시점이 내년 2024년 6월 25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차에 질린 거야. 11월 달 지금 차에 질린 거야. 남아있는 리스 개월수가 7개월이 남았어요. 남아있는 리스가 48개월 중에 41개월을 리스를 내고 7개월이 남은 거야. 여러분들이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48개월짜리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했어. 초반에 이자가 되게 높았겠죠. 언 4년 가까이를 리스 요금을 다 냈어. 보증금도 차값의 거의 절반을 걸었어요. 이게 신차값이 2억 900만 원인데 보증금을 1억 200, 1억 300 정도를 걸었어요. 보증금을 차값의 절반 정도를 걸고 48개월 중에 41개월을 리스 요금을 냈단 말이에요. 7개월이 남았어.
위약금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내가 전체 금융 비용 중에 2억 중에 절반인 1억을 보증금을 걸었고 48개월 중에 41개월을 리스를 냈어. 7개월 꼴랑 7개월 남았단 말이야. 여기에 이자가 남아있던들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리스 회사에. 근데 얘네가 리스를 종결하려고 했더니 여기에 규정손해금 써놓은 거 보이세요? 규정손해금 맨 위에 규정손해금. 지금 리스를 종결하면 자기네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규정손해금을 9,412만 6,400원을 내래요. 내가 2억짜리 차를 보증금 1억을 걸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 48개월 리스 요금 중에 41개월을 냈어. 그 리스 요금이 지금 380만 원씩 7개월이 남은 거예요. 380만 원씩 7개월이 남았어. 리스 요금이. 그 안에는 이자와 자동차세와 취등록세가 다 녹아서 나가거든요. 380만 원씩 7개월이 남은 거야. 7개월. 한 2,800만 원? 한 2,800만 원 남았나? 이자랑 다 포함해서 내가 내야 될 할부금이 2,700~800만 원이 남았는데 내가 리스를 지금 이 차를 안 타고 반납한다니까 얘네가 뭐라 그랬냐? 손해금을 9,412만 6천 원을 내려. 이 미친 새끼들이죠. 사기꾼이죠. 이게 금융회사입니까? 이게 캐피탈이에요? 이 새끼들 그냥 악덕 사채업자들보다도 더 씹새끼들인 거예요. 이거 완전히 개사기꾼인 거죠, 이거. 아니, 내가 1억의 보증금을 걸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 48개월 중에 41개월을 냈는데 7개월 남은 거를 내가 리스를 종료시킨다니까 손실금액, 손해금을 9,400만 원을 책정을 한 거야. 그러면서 여기 보면 리스 보증금 1억 얼마 나와 있죠. 리스 보증금 1억 얼마가 남아 있으니까 그걸 제하고 816만 원을 주겠다는 거야. 이것만 해도 사기예요. 이것만 해도 사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느냐. 리스사에서 지네 규정, 내규를 저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렇게 정해놔서 이 차주가 차를 반납하러 갔더니 이제 차를 반납, 자, 리스 사용자가 S560을 타다가 차를 반납하러 이제 리스사를 간 거예요. 리스사를 갔더니 거기서 이제 담당 직원이 나와서 차 상태를 점검을 해요. 그리고 차주가 보는 앞에서 다 사진을 찍어. 다 이게 리스사 담당 직원이 차를 받으면서 차를 처음에 리스를 할 때 내가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1년에 몇 킬로. 그다음에 무사고. 뭐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외관을 먼저 카메라로 다 찍어요. 카메라로 다 찍고 자 그러면 이 차를 정밀 진단을 하겠습니다. 정밀 진단을 해서 우리한테 리스를 최초 개설할 때 들었던 조건에서 어긋나는 게 있으면 차량을 감가합니다. 그러니까 차주가 알았다. 그러니까 차주가 보는 앞에서 카메라로 차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자, 그런데 차주는 집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이제 담당 직원은 이 차를 갖고 이제 정밀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밀 진단. 자, 근데 여러분들 보면 자동차를 살 때 BMW는 BM 파이낸셜이 있죠. 벤츠는 벤츠 파이낸셜이 있어. 포르쉐 파이낸셜이 있고 폭스바겐 각 딜러사들이 자기네가 운영하는 파이낸셜이 있고 BPS라고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중고차 사업본부가 있죠. 그럼 이런 딜러십들, 예를 들어서 BMW라고 하면 자 BMW에서 차를 사면서 BM 파이낸셜을 썼어요. 그리고 리스를 반납하기 위해서 리스사한테 연락을 하든 뭐하든 담당 직원한테 연락을 하면 BPS로 차가 갑니다. 거기서 차량을 점검을 하죠. 그리고 BMW 파이낸셜에서 나머지 중도 상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정상 진행이 되는데 나는 그동안 벤츠 파이낸셜이나 뭐 BMW 파이낸셜에서 리스가 반납되는 과정에서 내가 봤을 때 이 씹새끼도 이거 사기치고 자빠졌네?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 일반 캐피탈이에요. 뭐 많죠. 우리 캐피탈, 하나 캐피탈, 동부 캐피탈, 무슨 캐피탈 되게 많잖아요. 이런 데는 딜러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BPS 중고차 운영 사업본부가 없어요. 자, 이런 일반 캐피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말도 안 되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일단 금융사에서 제시를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이건 사기예요. 근데 이게 자기네 규정이래요.
리스 사용자가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남은 할부 금액이 3천만 원도 안 되는데 규정 손해금이 9,800만 원. 규정 손해금이 9,400만 원이에요. 내가 내야 될 미납 할부금이 2천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규정 손해금이 9,400만 원이라는 거야. 사기꾼 새끼들이 저 새끼들. 진짜 1급 악덕. 진짜 악덕 사채업자인 거죠. 악덕 사채업자. 금융사에서 먼저 저걸 제시를 하고,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리스사 담당 직원한테 차를 반납을 했어. 정밀 진단을 받는데 알았다고 차주가 집에 갔어. 차를 반납할 때 기름을 만땅을 넣었어요. 만땅이 가득 채워진 차. 왜냐면 차를 반납할 때 혹시나 모르고 회사,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차에 기름이 없어서 만땅을 넣었대. 차를 반납을 했어. 근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날라왔냐면은, 나한테 이제 차주가 억울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성능 검사를 받았대요. 근데 성능 검사표를 보니까 내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거야. 이거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쓰는 성능 검사인데? 아니, 리스차를 반납했는데 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성능 검사를 받았지? 그랬더니 여기서 중고차 거기서 이제 성능 검사를 받고, 거기서 뭐가 나왔느냐? 차량 반납 뭐 확인서가 나왔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왔느냐? 이 차가 차주가 주차를 해놨는데 어떤 그 김 여사분이 산타페인가 뭔가를 후진하다가 라이트 쪽을 박았대요. 그래서 본넷이 끝에가 살짝 휘었나 봐. 그래서 본넷을 판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리를 했는데, 사고 감가 여기 보면 후드 교정이라고 나왔어. 후드 교정. 후드를 여기 자세히 보여요? 본네트를 교체한 게 아니라 후드를 교정. 그러니까 볼트를 풀렀었어요. 원래 제치의 본네트예요. 근데 이 본넷 끝이 살짝 그 찌그러진 게 있어서 수리 과정에서 본넷을 살짝 끌렀었나 봐. 교정을 했나 봐. 여기 그렇게 써 있어. 본넷 교정이라고. 근데 본넷을 교정했기 때문에 이 차가 현재 중고차 값이 5,500만 원입니다. 6천에서 5,500만 원의 엔카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중고차 값이. 본넷을 한번 교정했기 때문에 감가를 보이세요? 780만 원을 때리겠답니다. 감가를 780만 원을 때리고, 그 다음에 휠 두 개가 손상이 있고, 컵홀더가 약간 작동하는데 문제가 있고, 시동 시에 엔진에 떨림 현상이 있고, 헤드에 누유가 있다고 해서 수리비가 889만 원. 토탈 1,000 얼마 보여요? 맨 밑에 쪽에 1,000 얼마? 그래서 1,818만 원을 수리비로 책정을 하고, 사고 감가를 760만 원을 감가를 때리겠대요. 그리고 자기네 이 벤츠에 관련된 서비스 센터 가서 또 뭐를 수리하는데 무슨 또 수리비가 180 얼마가 또 나왔어요. 이걸 또 제출을 하면서 차주한테 뭐라고 그랬냐? 자, 내가 1억을 보증금을 걸었고 이제 6개월, 7개월 남았어. 한 2,700만 원 남았어. 내가 내야 될 할부금이 2,700만 원 남았어. 근데 차주한테 너가 지금 차를 반납하면 우리 금융사가 손해가 나니 규정 손해금을 9,400만 원을 내라. 그래서 너가 낸 보증금 1억 200 중에 1억 300 정도를 냈어요. 816만 원을 줄 건데, 근데 차주 네 차가 본넷을 교정했으니까 감가가 760만 원 정도 있어. 그러니까 너가 받을 돈은 없어. 거기다가 지금 시동시 떨림 현상이 있고, 휠 두 개가 손상이 있고, 컵홀더가 이상하고, 헤드에 누유가 조금 있으니까 수리비 1,080만 원을 네가 내야 돼. 그러니까 이 차주는 뭐냐면은 처음 차를 살 때 1억 200, 1억 300만 원을 보증금을 냈고요. 보증금을 냈고, 지금까지 1억 8,270만 원의 리스료를 냈어요. 지금까지 1억 8,270만 원의 리스료를 지금까지 낸 거야. 지금까지 41개월 동안 냈어요. 41개월 동안. 아니 41개월이 아닌가? 48개월이니까 41개월이면 이거보다 여기서 2,700만 원 빼야 돼. 그러니까 1억 5천을 낸 거야. 1억 5천. 1억 5천을 지금까지 냈고, 1억 5천을 냈고 48개월을 다 내야 이 돈이니까 지금까지 1억 5천을 냈고, 처음에 1억 300을 냈어. 1억 300을 냈어. 그러면 얼마야? 2억
5,300을 낸 거야. 2억 5,300을 냈는데 내가 지금 차를 반납하려 그랬더니 차를 반납하면 차의 값어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차가 6천 정도의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2억 5,300만 원을 내가 돈으로 냈고 이 차의 값어치는 6,500만 원이에요. 6,500만 원? 그러면 얼마에 합치면 3억이 넘어. 3억 한 2천 정도 돼요. 이 차주는 지금 2억짜리 차를 2억 900짜리 차를 3억 2천 정도를 낸 거야. 그리고 차를 반납하려더니 1,080만 원 내래요. 1,080만 원.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나는 이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차주가 막 말을 하면서 방방 뜨는 거야. 막 열받으셔가지고 어르신인데 막 열이 올라갖고 사장님이 뭐 말을 하다 흥분해가지고 왜냐면 내가 리스를 썼는데 내가 보증금을 1억을 냈는데 내가 리스료를 지금까지 1억 5천을 냈는데 내 차를 반납을 했어. 차도 값어치가 있잖아. 반납을 했는데 나보고 돈을 내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원인을 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 지금 차가 어디 있냐. 어디 있대. 전화를 했어. 차 뺄게요. 그때 거기서 누구신데요? 이러는 거여서 제가 위임받은 사람이고 여기는 김포에 있는 노보스 게러지라는 곳이고 저는 노사장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고요. 차주분께서 차가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차가 이상이 있어서 반납을 뭐 안 된다 어쩐다 돈을 물어내라고 하니 차가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내가 확인을 하고 그 이상이 있는 데를 고쳐서 그리고 금융 프로그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차를 다시 반납할 테니까 차를 일로 빼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차 뺄 수 없는데요. 이러는 거여서 왜요? 아니 차주분이 아직까지 리스 사용자고 리스가 지금 7개월이 남았는데 차를 반납하려고 했는데 반납 과정에서 리스 요금과 무슨 반납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이상해서 그걸 내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반납하려는 차에 문제점이 있어서 감가를 얼마를 때리고 수리비가 1,000 얼마가 나왔다고 하니 그 부분이 맞는 건지 내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요? 아니 차주가 차를 반납하려고 했는데 차의 수리비도 너무 많이 나오고 감가율이 심하다고 해서 내가 그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하려고 하고 당신은 뭔데? 그래서 내가 아니 차주분이 나한테 위임을 했다고 여긴 정비공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를 여기서 정비할 거니까 차를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탁송기사를 보냈는데 탁송기사한테 차 못 빼준다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탁송기사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바꿨죠 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를 빼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 뭐 하는 곳인데요? 그랬더니 차량 검수하는 데래요. 아니 차를 검수하는 곳에서 당신들이 리스회사도 아니고 차량 소유주도 아니고 검사했으면 검사비 내가 낼 테니까 차를 빼주세요. 검사하고 검사비 받고 차를 빼주면 되지. 당신이 뭔데 차를 빼주네 빼주지 못하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했더니 이것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가 나서서나 차주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했더니 차주가 결정을 못하면 누가 결정을 하는데 했더니 리스사가 결정을 한대요. 리스사가 어떻게 결정을 하죠? 아직 그 차는 사용자가 차주 앞으로 돼 있는데 사용자 차지 그게 리스사 차입니까? 그리고 그 차는 보증금도 1억이 넘게 들어가 있는데 무슨 권한으로 이걸 리스사에서 결정을 합니까? 어쨌든 나는 당신하고 통화할 필요 없으니까 리스사의 허락이 떨어지면 차를 뺄 거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 그걸 딱 듣고 이 씹새끼들 장난치는구나. 이 차 수리비 이렇게 안 나오는구나. 이 차 이렇게 감가될 거 없구나. 딱 눈치를 깐 거예요 내가. 이 씹새끼들이 이거 차주가 나이가 많고 뭐 모르니까 차주한테 눈탱이 치려고 하네. 리스사는 리스사대로 반납 조건에 손해 비용을 딱 걸어서 규정 손해금으로 눈탱이 까고 요 새끼들은 담당자랑 중고매매 단지에 있는 성능검사장에 누군가랑 짬짬이 해가지고 수리비랑 감가비로 눈탱이를 쳐갖고 차주한테 돈 빼갖고 이거 짬짬해서 논아먹는 새끼들 딱 감이 온 거야.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 느낌에는 그 감이 온 거야. 차주한테 얘기했어요. 일단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리스사 본사에 전화해서 내가 여기 녹취한 내용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 제가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리스사 본사에 전화해서 내 차를 내가 왜 빼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정식으로 항의를 하세요. 내가 녹취 파일을 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2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차 빼주겠다. 차를 탁송기사가 몰고 저한테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왔는데 일단 탁송 아저씨가 오면서 나한테 차에 기름이 없어서 이동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차주한테 전화를 했어요. 차에 기름이 없었습니까? 했더니 자기 가득 넣어서 리스사로 갔대요. 근데 거기서 검사만 했는데 차가 기름이 하나도 없어. 둘 중에 하나죠. 얘네들이 기름을 빼서 지들이 가졌던가 아니면 차를 타고 다닌 거죠. 그래서 내가 차주한테 혹시 주행거리 차 넣을 때 주행거리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모른대. 불박을 봤는데 불박을 선을 빼놨어. 그래서 내가 이것들이 이거 차 탄 거 같은데? 가만 보니까 앞 타이어가 옆에가 3cm가 안에 실밥이 튀어나올 정도로 찢어져 있고 휠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주한테 물어봤어. 혹시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혹시 이거 원래 이 상태로 반납했습니까? 아니래. 그 상태로 반납했으면 여기에 표시가 돼 있었겠죠. 휠하고 타이어 값이 여기가 청구가 돼 있을 텐데 여기 청구가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휠이 옆에가 찢어지고 휠이 먹고 타이어가 찢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탁송 아저씨가 거기서 차를 탁송을 픽업을 해서 나한테 갖고 올 때 출발 전에 사진을 다 찍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사진을 찍거든요. 왜냐면 운송 과정에서 차에 문제가 생겼나를 확인하니까 탁송 우리 에임 탁송에다 우리가 에임 탁송 쓰니까 에임 탁송에 전화했어. 그 탁송 기사 아저씨가 출발할 때 찍은 사진을 파일로 다 달라. 받았는데 출발 전에 여기 검사장에서 출발 전에 찍은 사진에 보면 타이어가 찢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차주한테 다시 전화했어. 처음에 리스사에 반납할 때 리스사에서 차 사진 찍었다면서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여기는 타이어가 멀쩡한 거야. 그럼 누가 탄 거야? 검사장에서 얘네들이 차를 타고 다닌 거예요. 기름을 다 쓸 때까지. 그것도 마구잡이로. 휠이 깨지고 타이어가 찢어지도록 딱 걸린 거죠. 그래서 내가 차주한테 이거 리스사에 해가지고 그래서 이 새끼들이 차를 빼줄 수가 없다고 그랬구나. 지들이 타고 다닌 거를 뽀록 날까봐 발딱 뒤집어졌죠. 리스사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소송건의 만에 지금 진행 중이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차를 빼왔어. 여기서 문제가 뭐냐? 실제로는 이렇게 감가를 때려 맞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리비가 안 나와요. 얘네들이 리스사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담당 직원이 중고차 매매 단지에 있는 낙가마나 딜러나 성능검사장에 누구랑 결탁을 해서 지들이 여기서 돈을 빼먹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니까 이걸 차주한테 청구를 하고 내가 리스 차를 반납하고 돌려받아야 될 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상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손실금으로 다 빠져. 다 빠지면 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 이 차를 수리하는 곳으로 이 돈이 가겠죠. 그러면 담당 직원과 중고차 매매 단지에 있는 이 정비소에서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내가 봤을 때는 논아먹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 추정과 의심이 다 맞아버린 거야. 다 발딱 뒤집어진 거지. 그리고 리스사는 지금 차주가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서 뒤집어. 근데 내가 이 차주분한테 해답을 줬어요. 어떤 해답을 줬냐? 기가 막힌 해답을 줬죠. 뭐냐?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리스차는 반납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는다 그랬죠. 자, 현재 이 차는 2024년 6월 25일 날 리스가 만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7개월이 남았어요. 차주는 380만 원씩 7번을 더 내면 리스가 종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차를 지금 반납하지 마세요. 반납하지 마시고 7개월 동안 리스료를 내세요. 그래서 7개월 동안 차를 타십시오. 그리고 나서 반납을 하게 되면 잔존 가치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차를 반납하는 거니까. 반납을 하면 차주는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죠. 차주는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본넷 교정에 따른 감가 이런 것들은 법대로 가면 되죠. 제가 그때 가서 그 내용을 증명해 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어떤 수리할 게 있으면 미리 수리해 놓으면 되죠. 이 차주가 감가를 맞을 거라고는 연간 주행거리 1년간 주행거리가 만약에 2만 킬로였다면 4년이면 8만 킬로여야 되는데 이 차는 현재 10만이에요. 그럼 반납할 때까지 한 2만 몇천 킬로 초과가 되니까 그 초과된 주행거리만큼만
감가가 되는 거고 1억 270만 원에서 얼마를 감가한 나머지를 다 돌려받게 되는 거죠. 앞으로 7개월 동안만 리스 요금 380만 원씩 7개월을 내면 얼마예요? 2,700~800만 원을 내겠죠. 그러면 2,700~800만 원을 내면 여기서 그 돈이 빠지면 약 7,500 정도가 된 거고 이 7,500에서 내가 이제 내야 되니까 돈을 앞으로 더 내야 되니까 여기서 주행거리 초과되는 부분만 감가를 맞겠죠. 근데 지금 반납하면 어떻게 되느냐? 2천만 원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을. 근데 7개월을 차를 갖고 있으면 최소한 6~7천만 원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주한테 차를 반납하지 마시고 지금 휠 다친 거랑 타이어 찢어진 건 여기 요 새끼들, 요 나쁜 새끼들 남의 차를 지들 맘대로 타고 다니고 지들 맘대로 감가 금액을 때려치고 거기다가 수리비에 뭐에 눈탱이를 치려고 했던 이 업체를 고소하든 뭐든 여기서 받으면 되는 거고 차는 7개월을 더 타시고 나서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라고 제가 안내를 해줬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아, 운용 리스를 썼을 때 사람들이 리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리스사에서 금융 프로그램을 갖고 장난질을 치고 밑에서 일하는 새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와 만행을 저지르고 다니는구나. 이 새끼들 존나 나쁜 새끼인 거죠 이거. 검사라고 차 넣었더니 차 타고 다닌 거잖아요. 그리고 차 빼려는데 차 빼주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지들이 무슨 권한으로 차를 안 빼줍니까? 남의 차를? 거기다 타고 다니고 마음대로 수리비 청구 마음대로 하고 X5도 그렇고 이 S클래스도 그렇고 마음대로 수리비를 청구를 해요. 존나 나쁜 새끼들이죠. 세상에 진짜 이렇게 나쁜 새끼들이 드글드글 한다니까요. 대기업만 차를 족같이 만들고 이윤 존나 처먹으려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일하는 새끼들도 이래요. 이게 그냥 옛날에 그냥 시골에서 상경하면 그냥 코베 간다고 눈 감으면 이게 그냥 자동차 바닥이 심한 그냥 세상 제일 사기치고 좋은 바닥이요 뭐요? 이거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더니 씹새끼들이 아주 그냥 다 헤쳐먹고 아주 그냥 지지고 볶고 난리 부르스요 아주 그냥.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뭐 바빠서 자세히 도와드리기는 힘이 붙이겠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일단 알려줘 보세요. 제가 또 예전에 또 차도 팔고 신차도 팔고 중고차도 팔고 성능 검사도 하고 외국에서 차 수입해서 환경 인증 검사도 받고 자동차 쪽에서는 짬밥이요. 제가 거의 말년 병장 사골에다가 그냥 준이 그 있잖아 노란 다이아몬드 인사계 보급관 이상의 짬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자동차 쪽에서는 딱 보면 그냥 알아요. 지금은 정비해갖고 정비도 잘 알잖아요. 거기다가 자동차 카센터 사장 중에 지 이름으로 리뷰어들 중에 지 이름으로 독일에서 좋은 오일 딱 OEM으로 라이센스 받아서 오일 개발해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고성능 오일 나와 0W30인데 0W40 같은 성능을 갖고 있는 부드러움 실용 단단한 오빠 거는 크고 단단한데 부드러워 이런 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자동차에 진심인 사람이 없어요. 금융 프로그램부터 중고차 성능 검사부터 정비부터 리뷰부터 내가 모르는 게 어딨어. 근데 그런 노사장이 소비자 편이야. 야, 씨발 진짜 이거처럼 좋은 게 어딨어. 이런 사람이 소비자 편인 거야. 이런 내가 만약에 기업 편이었어 봐. 여러분들 지금 다 산타페 타고 다녀야 돼. 내가 만약에 기업 편이었으면. 산타페 안 타고 다니면 그거 매국노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기업 편이면. 산타페 안 타는 놈이 그 새끼가 범인인 거야. 내가 기업 편이었으면 그렇게 될 뻔, 큰일 날 뻔했어. 좆될 뻔했어, 니들. 내가 소비자 편이니까 그나마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다행으로 알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노사장은 대한민국은 노사장 보유국이다. 대한민국 노사장 보유국. 내가 자동차 쪽에서는 중고차가 됐던 신차가 됐던 뭐가 됐든 존나 잘 알아. 이걸 내가 딱 보는 순간 씨발 이거 방송으로 해가지고 이 새끼들이 이런 짓을 못하게 이거 확 내가 상호랑 다 까발릴래다가 어떤 캐피탈인지 내가 까발릴래다가 그놈의 영업방해 명예훼손이 뭔지 진짜 캐피탈도 확 까발려버리고 싶고 여기 유련동에 거기 상사도 내가 확 까발려버리고 싶고 이걸 그 캐피탈의 담당 직원 이름도 내가 확 까발려버리고 싶은데 내가 참았다 진짜.
내가 제 옛날 같았으면 뭐 까발렸을 텐데 존나 나쁜 새끼들이죠 진짜. 남의 소중한 돈을 그딴 식으로 갈취하려고 하고. 너 방송 보고 있으면 씹새끼야. 정직하게 살아 이 새끼야. 어디서 그냥 확 그냥 어디서 그냥 눈탱이를 쳐갖고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꼬아? 꼬우면 뭐 어쩔 수 없고. 아무튼 정직하게 살자고. 정직하게 좀 바르게. 앞으로 여러분들 리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리스차를 반납할 때나 또는 리스차를 다 해서 아니 수리비를 말도 안 되게 그거 뭐시오 도색 몇 군데 하고 누유 조금 있는 거 수리비를 900만 원을 깐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나한테 갖고 와. 내가 그거 그냥 수리해 갖고 아무 이상 암시랑 안 하게 수리 안 하고 봐. 이렇게 또 노보스 게러지 영업한다. 또 이거 영업하려 그런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잖아. 그거 해줘야 되잖아. 안 그러면 거기서 900만 원 깐다는데. X5 우리 230만 240만 원 주고 240? 근데 240 중에 140은 내가 받은 것도 아니요. 덴트 가게에서 받은 거요. 내가 그 90만 원 주고 수리해 준 거예요. 누유 수리. 그렇게 해갖고 반납하면 좋잖아.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거고. 사람들이 좀 정직하게 살아야지 말이야. 그냥 당장에 돈을 벌려고 아주 그냥. 이러면서 이제 조만간에 노보스 고성능 부드러운 고성능 오일 나오면 이제 난리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리스 운용 리스 이용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돌려보시고 절대로 금융사나 캐피탈이나 파이낸셜한테 금융 프로그램으로 이 눈탱이 맞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시고 차량을 반납하든 뭐하든 하는 조건에서 중간에 담당자들이 껴서 장난질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똑똑하고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그런 눈탱이를 맞지 않으니까 제 방송을 잘 돌려보시고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제가 좀 일이 많으니까 막 무조건 나한테 전화해서 막 알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좀 중대한 사안일 때만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이렇게 뭐 카톡이나 메일 주시면 제가 알아보고 답변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현명한 소비자가 돼서 대한민국 자동차 문화만큼은 소비자를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제보 많이 하시고 어영부영 당하는 일 없도록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가겠습니다.